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일부 지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 발표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발언과 무디스의 영국 신용등급 감등 경고에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 스티브 코언을 비롯해 헤지펀드의 황제 조지 소로스, 천재 트레이더 케네스 그리핀 등 미국의 투자 규제들이 한국 관련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프라임 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평소의 4배가량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의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닷새째 하락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더니 120일 이평선도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줬는데 선물 쪽에서는 대량 매도로 일관하면서 기관에 착실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던 점 지수에는 부담이 됐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IT 위주로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와 같은 이 종목들로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IT 주들이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포스코, 현대제철, 어제 나름대로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철강주들이 나름대로 선방한 하루였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괜찮았죠. 자, 그 다음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생명, 고려아연도 정말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상승 반등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기관이 한 105억가량 좀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자, 반대로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포스코, 그리고 삼성중공업, OCI, 현대차, 하나케미칼과 같은 종목들로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관이 정말 과관입니다. 자, 이게 현대그룹 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가에 대해서 크게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 하이닉스에 대한 그 인수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크게 낙폭이 심했었고 그 외에도 현대건설, 현대차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기관이 그 매도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이닉스, 기아차 역시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세가 완전히 쏠렸다라는 부분이 어제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어제 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급등락이 심했던 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상황이 더 좋지를 못한데요.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심텍, 오성 LST, 하나투어,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골프존, 셀트리온, CJ 오쇼핑, 그리고 AP시스템, 오성 LST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 하루는 외국인, 하루는 기관 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로 인해서 5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47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일 같은 경우 0.77% 하락한 469.15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 특징 종목을 한번 짚어본다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 원양자원이 38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인 중국 식품포장 그리고 차이나킹 같은 관련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나우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전일 같은 게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의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전일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또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영국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조금 신용평가사에 의한 조금 흐름이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하고 난 뒤에 버냉키가 추가 부양 계획을 시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개장 약세 출발하고 난 뒤에 또 낙폭을 또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2차 양적 완화를 예정대로 끝내겠다는 버냉키의 발언을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조금 실망 매물이 쏟아진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그 버냉키 발언뿐만 아니라 또한 무디스의 그 영국 신용등급 하향 경고가 조금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무디스가 영국 정부가 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현재 최고 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도 악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유럽 3대 증시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반 이후에 낙폭을 소폭 축소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장 마감 쪽에서는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약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용등급 경고에 관한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린다면 예. 영국의 현재 그 국가 신용등급은 AAA입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이죠? 예, 최고 등급이죠. 그래서 무디스가 책정하는 신용등급에서 최고 등급인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현재 국가 신용등급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부채를 4년 동안 청산할 계획이지만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어서 실현 여부가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향 경고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이 선진국,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그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전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조금 등락을 거듭했지만 조금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 반등을 시도한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공개된 베이지북 그리고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경고가 악재가 되면서 결국 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예.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린다면 미국 연방제도 같은 게 베이지북을 통해서 최근 2개월 사이에 동부 지역인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4개 지역에서 경기 회복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전 베이지북에 비해서 경제 동향이 둔화됐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미국 경제 회복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걸친 고른 회복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둔화 조짐이 확인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댈러스 지역 연준 관할 지역만 홀로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공급 차질 그리고 토네이도로 인한 농업 생산 차질 등으로 일부 지역의 경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이달 21일 그리고 20일로 예정된 FOMC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에 관한 부분, 미국의 신용등급에 관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3대 신용평가사가 전부 미국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에 이어서 피치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뜻을 좀 내비쳤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8월 초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차입국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시에 연방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도 등급 조정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였는데 중국과 일본 증시는 그래도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을 했었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일단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기술 그리고 자동차 주들은 일단은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0.07% 오른 9,449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일본 경제 산업성이 일단 4월 일본 경상수지가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한 70% 정도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의 상승을 좀 부담을 좀 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제조업종 같은 경우가 2.15% 하락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항공 운수업도 각각 0.75 그리고 0.77% 정도 내린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 업종으로는 섬유 제품 그리고 해운업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 정도가 일단은 좀 소폭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도쿄전력이 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다시 또 한번 또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도 7.41% 또 주저앉았습니다. 일단은 도쿄전력이 막대한 그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이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 업체까지 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요. 이 버냉키 실망감이 좀 그대로 좀 드러났던 하루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일단은 막판에 보합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0.22% 오른 2,750포인트 정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부동산 그리고 건설업 이 정도에서 오름세를 좀 나타냈고 이 금융보험 그리고 채굴업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그 동시만기일, 그렇죠? 이제 요런 정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관망하는 흐름들은 거래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관망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겨우 2080%를 지켜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벤 버냉키 의장에 대한 어떤 연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그대로 좀 나타난 하루가 아니었나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 시작은 또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정강 후약장이 좀 생각이 됩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장세가 좀 나오면서 음봉이 좀 큰 폭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기관의 매물대에 의해서 좀 2060포인트까지 좀 장중에는 밀리는 부분들이 보여졌었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좀 선물해서 4,000계약 넘게 매도하면서 일단은 좀 투자 심리를 좀 크게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업종별로 철강 그리고 은행 서비스 업종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건설, 운수, 장비 그리고 의료, 정밀, 통신, 기계, 증권, 화학 정도에서 대부분 업종이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인수설로 인해서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현대중공업 외에 현대건설, 현대차와 같은 현대그룹주들이 대다수 좀 하락 마감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항공주들이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고 또 3분기에 어떤 성수기 진입으로 역대 최고치 여객 수송량을 경신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크게 걱정하셨던 이 고려아연이 어제 한 5% 정도 넘게 상승을 반등을 보였는데 예.
최근 이제 금과 은 가격 하락 소식의 약세를 보였던 이 고려아연이 일단은 그 어떤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조금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5% 넘게 좀 반등을 좀 보였는데, 임직원 비리 관련돼서 일단 최고 경영자 교체 이런 부분들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맥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은요 여전히 8위를 좀 날리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100억 넘게 매도를 좀 보여줬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워낙 거래량이 좀 많다 보니까 맥없이 좀 무너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기계, 운수, 그 장비, 또 비철금속, 통신 쪽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송, 제약, 음식료 정도가 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특징 외에 LED주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조명 한 60%를 LED로 보급할 계획이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우테크, 루멘스, 그리고 서울 반도체 정도가 조금 상승세에 나타났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하락하면서 어제 장중에 121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와 조선주의 낙폭도 컸었고,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은 전일의 국내 증시의 하락은 펀더멘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특별히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없었다는 점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당분간 증시는 대내외 호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감으로 2주일 만에 다시 121선의 지지력을 위협받으면서 2080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추세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121선 전후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이는 양사의 장기 성장성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수년 동안 양사의 품질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 확대된 고객 기반은 향후 판매 호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탑픽주로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를 꼽았습니다. 한양증권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조망했습니다. 동시 만기 중립 또는 그 이상을 기대했는데요. 이에 트레이딩에 주력하자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6월 중순 주식 비중 확대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 오늘은 어떤 투자 의견 제시하고 계신지 정리 부탁드리죠. 예, 어둠 속에서 찾는 희망의 끈입니다. 2100선 아래로 내려간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3일 연속 매수에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물이 기존 주도 종목에 대한 좀 거기에 집중이 된 것이 하락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또한 이제 기존 종목에 대한 비중 축소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막판까지 잘 버티던 기존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통상 막 빠진 점이 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수의 방향성은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 문제가 좀 많이 크게 나왔던 2010년 5월에는 영국을 비롯한 이제 단기 사회 자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자금도 많이 빠져나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 이번에는 최근에는 장기성 자금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되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고 또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수급을 체크한 뒤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봤고요.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마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국제 유가는 오펙의 증산 합의 실패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해외 변수까지 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진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저희가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정유주와 화학주, 자동차주의 부진이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희가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함께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이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께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짜주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예. 자, 일단 오늘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좀 앞두고 사실 시장에서 오늘 크게 밀릴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크게 이제 얌전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분분합니다. 증권사마다도 조금씩 의견들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글쎄요, 이제 파생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크게 대응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섣부른 판단은 사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이랄지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엇갈리게 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이 종목이 또 이 정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 때문에 이 차익 거래에 대한 이 선택 부분들이 좀 많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수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당분간 시장은 조금 더, 그러니까 어제도 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또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좀 단기간에 좀 되돌리는 흐름들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오늘과 또 내일 또 금통위 결정 같은 부분들도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도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 다음 한 20일경에 이 그리스 구제에 관해서 이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회담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좀 확인을 하고, 또한 21일 날 이제 우리나라가 MSCI 편입 여부가 또 나름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없냐 또 결정이 날 것이고요. 또 FOMC 상반기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 내용이 또 나오지요. 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차트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위에서 또 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서 나름대로 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다음 주 흐름까지 이런 이 등락을 좀 하는, 옆으로 또 횡보하는 그런 기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런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이 이벤트들을 나오고 나서 방향이 위로든 아래로든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식 비중을 그동안에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놓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또 실어볼 확률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실어볼 용기가 필요하겠고, 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나마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은 그 매수세로 조금씩 돌아서서 현물 쪽에서의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이 아시아 한 6개국에 대한 이 평균적인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한국인데 둘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증시 쪽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됐고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이런 그 과거에 좀 그 확인해 봤을 때의 시장 방향성이 좀 불분명했을 때 외국인의 지금 선물 매도가 어제 그리고 그제 또 상황에서 조금 대량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또 현물 매도가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나와졌던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한 것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 또 특징해 보기에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됐을 때 이 시장 쪽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확인을 해보신다면 일단 오늘과 내일 시장을 조금 관망으로 지내시되 다음 주 흐름은 이 외국인과 그 투신 쪽에서의 매도 부분들을 좀 확인했을 때 이 시장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대응하기보다는 추 흐름을 좀 더 보자.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 전략이라면 딱 두 글자로 관망 이렇게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장세에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보합권 출발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경고 그리고 영국의 신용등급 하향 경고 그리고 베이직북이 공개가 됐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버닝키 발언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권, 강보합권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전 쪽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장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지만 오전장은 어쨌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수 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055포인트에서 2140포인트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시장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봐도 지금 현재 간간히 하루 정도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순환매 양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 시장의 주체인 외국인조차도 지금 현재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지수 밴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이렇게 그 증시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140을 저항으로 해서 그리고 아래쪽은 121선을 또 하단으로 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 소위 말하는 상승 삼각형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121선에 대해서 지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N자형 반등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금 그런 전일 미국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부분과 극히 또 반대의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좀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N자형 반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시장에서 이제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제가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 지난주 1차 수익 실현하고 전일 같은 경우 나머지 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전일 뭐 조선 쪽 그리고 철강 조선 그리고 건설 쪽에서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맞아졌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그에 대한 현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순환매 양상 속에서 어떤 포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항공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기에 지금 현재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현금 보유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그리고 은행 쪽만 조금 이전에 판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트에 담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일단 보유 유지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IT 업종 같은 게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바닥이 어디가 될지는 그 바닥을 정확하게 찝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저가 매수에 나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저가 매수 구간 그리고 좀 더 빠진다면은 2차 매수 구간을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IT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담지 마시고
마시고요. 일단은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를 사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타이밍을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2차 매수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항공주 같은 은행, 항공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순환매 양상 속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단기에 대응을 하시고요. 특히나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각 저항대 구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한지주를 예를 드린다면은 52,000원 부근이 일단은 저항 구간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241선을 돌파해 줄지가 지금 현재 관심사이기 때문에 너무 그 고점에 다가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매수보다는 돌파 그리고 저항을 받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한항공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전에도 그 한번 말씀드릴 때 241선 돌파에 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장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나는데 일단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한 62,000원의 가격대가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62,000 지금 가격대 62,000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41선 부근은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대항 구간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단기 접근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철강주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이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보인 것이 아니라 포스코는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고려아양 그리고 현대제철만 조금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금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려아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36만 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1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은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고려아양 같은 경우는 은 가격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36만 원과 한 40만 원 정도 사이에서 횡보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리고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오늘 전략에서 제가 깜빡하고 빠뜨렸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은 좀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일단 한번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서는 현재 조금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포지션, 선물 매도 계약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콜옵션 동향에서도 최근에 조금은 매도 쪽으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동향에서도 보시면 최근에 순매수 수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풋옵션 계약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고 거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 포지션은 계약수가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만약에 조금 변동성을 보인다면 아래쪽에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 계약수를 지금 현재 포지션을 뒤집는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뭐 하락 쪽에 6 정도 그리고 그와 반대인 상승 쪽에 4 정도 두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관심 종목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관심 종목은 CJ제일제당, 현대위아, 호텔신라, LIG 손해보험 그리고 JNK히터 순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현대위아 그리고 LIG 손해보험 그리고 JNK히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JNK히터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LIG 손해보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 추세 그리고 반등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시장 쪽에서 그만큼 견조한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다고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21선이 아래쪽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금 박스권이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있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런 수급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등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성남 대표님은 오늘 종목 없으시다고. 관망입니다. 예, 관망하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종목이 없는 날이 진짜 시장이 안 좋은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무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소주 업체죠. 예. 많은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는 화이트 소주를 제조 판매하는 종합 주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계신 분은 조금 생소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방에 조금은 주력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 8.9%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시는 그리고 반감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유율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10% 이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이하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10% 이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빼놓고 언급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오늘 단기로 갖고 나왔지만은 장기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전일 같은 경우에 11,700원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을 회복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부근에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1,500원에서 11,800원 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매수를 하시고 요 대신에 조금 11,000원 가격대를 최근에 좀 횡보를 보였던 11,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에 좀 설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 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한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출발을 할 줄 알았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일단 예상 지수는 14포인트 정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신 시간 갖겠습니다. 김상 대표님. 짧게 해주십시오. 네 마녀가 날뛰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첫째 마녀부터 막내 마녀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잠깐 노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노는지 그냥 구경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망이시고요. 김성현 대표님은 정태근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월장 한마디를 관망하자고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뭐 시장에서 아예 떠나라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여전히 관망하자는 한마디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현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